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추천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다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도 읽으실 거니까 책과 관련된 제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여러분이랑 함께 공유하면은 간접적으로 토론도 되고, 또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도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도 그걸 보고 뭐 공감도 할 수 있고, 뭐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같이 슬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에피소드와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에서 겪게 될 네 번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요. 네 번의 고통은 제가 지난번 책 소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건강하세요. 60대 중반이신데 60대 초반이랑 되게 건강하세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 않고 정말 건강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건 팩트거든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살면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채아를 이렇게 낳고 채아 아빠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언제냐면은 근데 그것도 딱 그 순간이 아니라 누적된 건데, 첫 번째가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둘 다 협심증을 앓으셔갖고 지금 심장이 스턴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확장수를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1번 쓰러지셨고. 살면서 저는 부모님이라는 이런 지붕 아래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제가 독립을 했고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라는 정신적 지붕 아래 살고 있었는데, 그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장인어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이제 막 진짜 허겁지겁 갔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진짜 강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진짜 강하시고 무뚝뚝하시거든요. 둘 다. 들 때 두 분 다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저랑 저희 와이프 보고 이렇게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다음에 또 저희 장모님이 초기 위암이셨어요. 그거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거길 거예요.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동작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장인어른 전화 오는데, 그때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종합검진 받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할 리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직감적으로 가족이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쁜 소식인 거가 알겠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으라는 거, 가족 중에서. 장모님이 이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가슴이 철렁 진짜 내려앉고 와이프한테는 며칠 말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가족의 뭔가 생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무서움도 더 많이 떠안아야 되고, 뭔가 진짜 큰 결정도 제가 내려야 되고. 아무튼 저는 앞으로 이렇게 4번의 인생의 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뭐 아무리 뭐랄까 강한 사람이어도 지금도 이 말하면서 눈물이 갑자기 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게 아무리 완화시킨다 그래도 그 고통이 크게 너무 클 거기 때문에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사실 이 죽음은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부정탄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엄연한 확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 얘기는 아니고, 뭐 우리 졸꾸러기 분 중에서는 60대 시청자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누군가 저희 부모님 또래 분들은 당장 그분들의 얘기이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제일 많은데 30, 40대 분들은 본인들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죽음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가가 몇이나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이제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면, 이제 파트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서문이라고 했는데, 목차를 다시 읽어 드리면은, 위험한 상황, 저항, 좋은 죽음, 의사소통, 마지막 몇 달, 집에서 모신다고, 마지막 몇 주, 마지막 며칠, 마지막 순간, 시신, 애도, 기쁨입니다. 진짜 이게 죽음에 대한 프로세스를 너무 뭐랄까 전문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랄까 아름답다는 표현이라는
말보다는 좀 깊게 묘사합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이 셀리 티스데일이라는 작가가 정말 문학상을 2번이나 받은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임종을 도와주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관찰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한 거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 이 책을 안 읽으셔도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자꾸 오그라드는 게 느껴진다. 살이 빠져서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기가 빠져나간 것 같다.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갈증을 느낀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갈증을 느낄까? 배가 고플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아 오히려 더 편안하다. 그들도 때로는 갈증을 느끼지만 물이나 음료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임종 환자가 일주일 이상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간호사와 의사는 수도 없이 목격한다. 임상적으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정맥 주사를 맞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저는 이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위로를 했던 것 같거든요. 병문안을 갔거나 이제 가까운 이렇게 아시는 분들, 나이시는 분들이 이제 노안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진짜 제가 그거예요. 먹고 더 힘내셔야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다 와갖고 먹고 힘내야지 이거 한술 더 먹어봐 이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불안, 이제 임종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선망 증세를 느끼는데, 이제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데, 이거는 치매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 치매가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망은 일시적 불안과 혼란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치매랑 구분을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생각도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호흡을 할 때 되게 거친 소리를 내니까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요구를 한대요. 근데 생각보다 죽어가시는 분들은 거친 호흡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치료제를 투입을 하면은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죽음을 앞두신 분들에게 더 고통을 줄 때가 많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가족을 치료하는 용도로 처방된다고 표현해요. 이분이 이제 간호사니까 너무 전문가예요.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 찾아가 봤을 때 호흡이 거친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저거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그분들은 소리는 그렇게 낼지언정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니까 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책을 읽고요. 저는 이 책을 PDF로 먼저 읽었으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죽고 싶어요? 뜬금포로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냥 뭐 죽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은 뭐라 그럴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오롯이 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그 사건에 겪어야 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사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제 가족이 막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종교적으로도 불교를 믿으시는데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고 부모님이랑 틈나면은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더 남은 인생을 부질없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저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지금 계획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과정이 있잖아요. 뭐 평균 연령이 뭐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제 멀리 해외여행 가려면 이제 70 전에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장인 어른이 비행기 타는 걸 사실 무서워하세요. 근데 되게 자연경관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좀 돈을 모아서 좀 뭐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서라도,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좀 많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좀 끊어서라도, 제가 돈을 아껴서라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한 앞으로 3년 안에 꼭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진짜 안 했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를 오롯이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할 일이 차곡차곡 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내가 얼만큼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다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진짜 방송 중에 아까 울 뻔했어요. 요즘에 안 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특히 우리 신채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채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진짜 안 슬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제가 진짜 겪을 슬픔이 무한해졌다면은 이제 이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조금 더 제가 그거에 준비됨으로써 이제 그 슬픔이 작다고는 말은 못해주겠지만, 그 슬픔이 무한한 슬픔이었다면 이제는 유한한 슬픔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의 남은 인생, 그 다음에 제 남은 인생을 더 정말 소중한 거에 제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저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꼭 진짜 읽어보시고,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보시고, 아니면 교보문고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에 어떤 조금이나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 더 어떤 의미를 더 찾고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다음에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책 저자 인터뷰랑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 실시간 인터뷰는 이제 방송 기술상 그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싱큐베이션에서 이렇게 질문을 취합을 해갖고 저희가 작가분한테 그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작가분이 책에 안 나온 내용이나 자신의 경험담을 그 인터뷰에서 대답을 해주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해석을 해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최고죠? 저희가 열일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냥 책띡 하나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랑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싱큐베이션에서도 많은 서평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서평을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작가랑 최대한 컨택을 많이 해서 책에 없는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랑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더 즐겁고 더 깊은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